촉각을 통해 가상 환경의 물체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기계를 햅틱 장치라고 하며, 이 장치는 주로 사용자의 손을 통해 가상 물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사용자가 햅틱 장치를 통해 가상 물체를 만지면 가상 환경 시스템은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포스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사용자는 이 포스 피드백에 의해 가상 물체를 만지고 있다고 인지하게 된다. 가의 일문단은요, 햅틱 장치와 포스 피드백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진동 촉감은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포스 피드백으로, 앞전 소자를 활용한 앞전 구동 장치를 통해 진동 촉감을 만드는 방법이 널리 활용된다. 앞전 소자의 내부에는 한쪽에 양전기를, 반대쪽엔 음전기를 띠는 쌍극자들이 수없이 존재한다. 앞전 소자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네요. 앞전 소자에서 양전기를 띠는 쪽에 음극을 연결하고 음전기를 띠는 쪽에 양극을 연결한 후 전압을 가하면 쌍극자들이 음극과 양극으로 각각 끌려가 전체적으로 앞전 소자가 늘어나는 인장 현상이 일어난다. 이와 반대로 연결하면 쌍극자들은 연결된 음극과 양극에서 각각 멀어지기 때문에 앞전 소자가 줄어드는 수축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앞전 소자의 인장과 수축이 빠르게 반복되면 진동이 발생하고, 앞전 소자의 인장과 수축 정도는 가해지는 전압이 클수록 커진다. 즉, 앞전 소자의 인장 및 수축 정도와 전압은 비례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전압의 조절만으로 앞전 소자의 진동수와 진폭을 조절할 수 있으며, 특히 인간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200부터 300까지의 진동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법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진동 촉감을 이용한 촉감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문단. 한편 햅틱 장치로 물체 표면의 거칠기에 대한 포스 피드백을 전달하면 사용자는 자신이 만지는 가상 물체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데, 거칠기에 대한 포스 피드백은 스퀴즈 필름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다. 초음파 진동수로 진동하는 물체의 표면에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가면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공기압이 주변의 공기압보다 높아져서 접촉면 사이에 압축된 얇은 공기축이 형성되어 진동 표면의 마찰수 개수가 감소하여 마찰력이 작아진다. 이때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에 형성된 공기층을 스퀴즈 필름에 작용하는 공기 유체의 힘을 스퀴즈 힘이라고 한다.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거리를 h라고 할 때 스퀴즈 필름은 진동 표면과 진폭이 1 이상이고 손가락 접촉면이 반지름보다 h보다 클 때 형성된다. 또한 진동 진폭이나 손가락 접촉면이 반지름 h로 나눈 값이 클수록 스퀴즈 힘도 커지는데, 스퀴즈 힘이 클수록 마찰 개수는 적어진다. 자, 그러면 스퀴즈 힘과 마찰 개수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란 걸 알 수가 있겠죠. 인간은 마찰 개수가 큰 물체를 만질 때에는 거친 촉감을, 작은 물체를 만질 때에는 부드러운 촉감을 느끼며, 마찰 개수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울퉁불퉁한 느낌을 받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가상 물체를 만질 때 가상 환경 시스템이 햅틱 장치의 초음파 진동을 제어하면 사용자는 물체 표면의 거칠기를 알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진동 진폭의 변화가 스퀴즈 필름의 발생 유무나 스퀴즈 힘의 크기에 영향을 주어 햅틱 장치의 마찰력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3문단은요, 가상 환경 시스템에서도 활용하는 햅틱 장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로 볼게요. 햅틱이란 단어는 촉각의, 만지는 이란 뜻을 가진 말로, 인간의 촉각과 관련된 일련의 지각 과정과 가상 환경에서 가상의 촉감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를 햅틱스라고 한다. 햅틱스에선 현실과 가까운 가상의 촉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햅틱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촉각 인지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문단은요, 인간의 촉각 인지 과정을 햅틱스가 활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특정 자극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에 있는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고, 이 신호가 촉감을 담당하는 뇌의 체감각 피질로 전달되어 인간은 외부 자극을 자각하게 된다. 이때 수용체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는 자극이 강해질수록 커지며 체감각 피질에서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신체의 피부일수록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인간의 손은 체감각 피질의 영역이 다른 신체 부위보다 넓기 때문에 손에 가해지는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전기적 신호가 커지는 요인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요. 이 문단 전체 주제는 수용체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와 전기적 신호가 커지는 요인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3문단입니다. 기계 수용체는 물리적 자극에 반응하는 수용체로, 피부에 일정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가할 때 나타나는 수용체의 반응인 감각 수능의 속도에 따라 빠른 수능 수용체와 느린 수능 수용체로 분류할 수 있다.
빠른 수능 수용체에서는 자극이 가해지거나 사라지는 때에만 정기적 신호가 발생하고 자극의 세기가 변하지 않으면 정기적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느린 수능 수용체에서는 자극이 가해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정기적 신호가 발생한다. 정리를 해볼까요? 감각수능 속도는 빠른 수능 수용체는 가해지거나 사라지는 때에만, 느린 수능 수용체는 가해지는 동안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한 기계 수용체는 감각 수용체의 넓이에 따라 그 지름이 2에서 8인 타입 1과 지름이 1에서 1000인 타입 2로 나눌 수가 있다. 감각 수용장이란 수용체가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으로 수용체의 지름이 클수록 하나의 수용체가 담당하는 영역은 넓어지지만 지각의 정확도는 떨어진다. 타입 1 수용체가 많을수록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왜요? 감각 수용장의 넓이가 작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계 수용체와 달리 타입 1 수용체는 손가락 끝에 집중되어 있고 손목에서 팔 방향으로 올라갈수록 점진적으로 수가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끝이 정확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피부 전체에서 타입 1 수용체는 타입 2 수용체보다 그 수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3문단의 소주제는요, 기계 수용체와 감각 수용장의 개념 및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편 우리가 손으로 물체를 만질 때 피부는 물리적으로 자극을 받기 때문에 물체와 접촉하는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용체가 반응하지만 자극의 종류에 따라 결정적 역할을 하는 기계 수용체의 종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손으로 물체를 서서히 문지르는 경우 물체의 형체에 따라 거치기가 달라지고 이는 손에 미세한 압력을 변화를 일으켜 기계 수용체의 활성화되는 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간은 물체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데 타입 1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느린 수능 타입 1 수용체가 높은 민감도를 갖는다. 또한 기계 수용체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 주파수 영역이 다른데 느린 수능 타입 1은 1Hz 이하의 저주파 영역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빠른 수능 타입 1 수용체와 빠른 수능 타입 2 수용체는 각각 30에서 40, 200에서 300 영역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빠른 수능 타입 2 수용체는 기계 수용체 중에서 역치가 가장 낮아 바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해당 영역 주파수의 미세한 자극 변화를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오문단은요, 자극의 종류와 주파수 영역에 따라 달라지는 반응 정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를 읽고 가질 수 있는 의문 중에서 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1번 볼게요. 가상환경 사용자는 왜 200에서 300 사이의 진동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까? 방금 읽었던 나의 마지막 줄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답은 2번이었는데요. 햅틱 장치에서 진동 촉감이 물리적 포스 피드백이다 라고 본문에 적혀 있었죠. 그런데 대박 반전. 대표하는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인간이 촉각을 인지하는 과정만 적혀 있었어요.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답니다. 선지 3번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가 포스 피드백에 의해 물체를 만지고 있다고 인지하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 인간이 촉각을 인지하는 과정은요, 가상의 장치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선지 4번 볼게요. 촉각을 통해 물체를 인지할 수 있는 가상환경 기계 장치를 햅틱 장치라고 부르는 이유는 나문단의 1문단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선지 5번. 촉각을 통해 가상환경의 물체를 인지할 때 주로 사용자의 손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단의 마지막 줄에 있었는데요. 인간의 손이 가장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가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1번. 신체 부위에 따라 타입 1 수용체의 분포 정도가 다르다. 네, 신체 부위에 따라 손끝에 제일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는데요. 체감과 피질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역은 전해져 있었고요. 활성화가 되냐 안 되냐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선지 3번에 보면요. 나달락의 4문단 둘째 줄에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용체에 반응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지 4번도요. 앞선 소자의 인장과 수축 현상은 가문단의 두 번째 문단에 적혀 있었고요. 느린 수능 수용체 내용도 나문단의 3문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2번입니다.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스퀴즈 필름, B는 진폭, C는 H가 되겠습니다. 그림은 앞전 구동 장치를 활용한
햅틱 장치와 손가락 사이에 스퀴즈 필름이 형성된 모습을 도식화한 것이다. A는 햅틱 장치의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에 형성된 공기층을, B는 진동 표면의 진폭을, C는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러 가볼게요. 1번. A는 주변의 공기보다 압력이 높아 진동 표면의 마찰 계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맞는 소리가 되겠고요. 선지 2번. B가 일정한 상태에서 진동 표면에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가면 진동 표면의 마찰력이 감소한다 라고 적혀 있죠. 그럼 어느 수치의 변화가 생길까요? 선생님이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H 값이 줄어들게 되면 분모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스퀴즈 힘이 커져요. 그러면 마찰 개수가 감소하고요. 마찰력이 감소하겠죠. 마찰력이 감소한다 적혀 있으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3번 보도록 할게요. 1 이상 유지한 상태라는 것은요. 스퀴즈 필름 형성 상태라는 내용이고요. 0인 상태가 반복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0인 상태는 스퀴즈 필름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울퉁불퉁한 느낌은 어떤 게 되겠죠? 마찰 개수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울퉁불퉁한 느낌이 들겠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4번. C가 일정한 상태에서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이 커지면 스퀴즈 힘이 커져서 진동 표면의 마찰력이 감소한다. 맞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답은 선지 5번입니다. 손가락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전압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진동 진폭이 더 커지고 그것은 이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었죠. B를 C로 나눈 값이 커져서 무슨 뜻? 스퀴즈 힘이 올라가고 마찰력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거친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부드러운 느낌을 주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기역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진동 진폭의 변화가 스퀴즈 필름 발생 유무나 스퀴즈 힘의 크기에 영향을 주어 햅틱 장치의 마찰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게 맞는 것이 되겠죠.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지 1번. 스퀴즈 필름이 발생하면 스퀴즈 힘의 크기가 증가하여 햅틱 장치의 마찰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마찰력이 0이 된다고 한 적은 없어요. 스퀴즈 힘이 증가하면 마찰 계수가 작아진다라고 적혀 있어야 되겠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선후관계가 틀렸어요. 인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요. 선지 4번 같은 경우에 발생하면 이까지는 맞습니다. 자, 근데 스퀴즈 힘은 진폭이나 반지름을 H로 나누었을 때 값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틀렸습니다. 이 부분도 아예 틀렸는데요. 인과관계 원리가 맞지 않겠습니다.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나를 바탕으로 보기, 기역에서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 실험 결과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이 자신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대부분의 경우는 안경을 착용할 때나 자신이 안경을 착용을 벗을 때였다. 연두색한 거 보도록 할게요. 기역. 빠른 수능 수용체에서 안경을 착용하고 벗을 때에만 전기적 신호가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고요.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2번과 3번 관련 있네요. 손가락 몇 개를 피실험자의 아랫입술과 등 부위에 접촉하면서 몇 개가 접촉됐는지 맞히게 했더니 아랫입술에 접촉한 손가락 개수만 정확하게 맞았고 등 부위에는 손가락이 닿은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2번, 3번 보겠습니다. 아랫입술에 분포한 1타입 수용체의 수가 등 부위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체감과 피질의 아랫입술에 해당한 영역의 넓이가 등 부위에 해당하는 영역보다 넓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 다 민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2번과 3번 맞겠습니다. 디귿. 100명의 피실험자에게 1, 10, 40, 100, 300, 500으로 진동하는 물체를 문질러 보게 하였더니 자, 여기서 1, 40, 300 같은 경우는 나에서 얘기했던 주파수였죠. 거의 모든 사용자는 1, 10을 진동을 부드러운 촉감으로, 40, 100을 약간 거친 촉감으로, 300, 500을 다소 거친 촉감으로 분류하였으며 모든 피실험자는 10, 100, 500의 진동의 거칠기도 감지할 수 있었다. 나의 마지막 문단에 적혀 있었던 부분입니다. 우선 맞았던 5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계 수용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 범위에 의해 진동 자극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0, 100, 500 민감은 아니었지만 감지할 수 있었죠. 보기에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살펴볼까요? 물체의 부드러운 촉감과 거친 촉감의 구별은 감각 수용체의 넓이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드러운 촉감은 1부터 10, 느린 타입 1, 거친 촉감은 40, 100, 300, 500, 빠른 수능 타입 1, 2가 되겠습니다. 그럼 감각 수용자의 넓이랑 상관이 없고요.
거친 감각에 1과 2가 다 들어가 있죠. 부드러운 촉감과 거친 촉감의 구별은 감각 수용체의 느린 수용체인지 빠른 수용체인지 감각 수능 속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넓이가 아니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단어 문제네요. 문맥상 A부터 E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유사하다는 서로 비슷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성질이나 특성이 기준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는 의미를 지닌 가깝다와 바꿔 쓸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